자, 여기가 태안행정사무소 행정사 김환용님 어선 직거래장터 태안선박중개법인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쪽에서 제가 연안복합 3톤짜리 선박을 사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태안행정사무소하고 태안선박중개법인을 운영하는 김환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선 건조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어버가를 산다 그러면 다른 이 초보자분들은 어버가만 사는 것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택시를 예를 들게 되면 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택시라는 차량이란 본체가 있어야 되고 택시 면허가 그 안에 붙어야 택시로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퍼가라는 것은 모체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량에 해당하는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박에 어퍼가 붙은 상태가 돼야만 그게 어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퍼가를 매입한다 그러면 뭐 선박 중개업을 하고 어선법에 규정되는 어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 업무를 국가에서 자격을 받아서 하는 행정사무소라는 직업이 있고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 어업허가를 명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업허가만 따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선박이라는 모체, 어선이라는 모체에다 어업허가를 붙은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 다음에 어선 건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선 건조가 이루어지면 차량으로 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차량 등록을 신청을 해요. 똑같은 겁니다. 어선도 지자체, 시군, 구청에 가셔가지고 어선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등록증과 똑같은 선적증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차량 등록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적증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업허가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구입한 어업허가를 새로운 신조선으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차량 택시로 예를 들게 되면 택시가 내가 한 5년 부렸다. 그런데 차량이 오래됐다. 그러면 쉽게 해서 차량을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택시 면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만 교체하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설명들을 잘 제대로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박이라는 모체가 필요한데 어업허가만 얼마에 사게 되면 어업허가를 산다는 뜻은 내가 선박이 있는 경우에 어업허가를 붙이는 용도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업허가가 100원이다. 그럼 선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박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하고 본인 명의로 어선 건조발주업을 통해서 조선소에서 배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과정과 나중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자체에 어선법에 규정된 어선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3일 이내에 쉽게 해서 어선 건조발주 허가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조선소에다가 보내주고 만약에 엔진을 갖다가 뭐 디젤 기관 아니면 스턴드라이브 아니면 가솔린 선회기 그러면 이제 그게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어선 건조발주 허가를 보내드려요. 마찬가지 전자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나 이런 거. 왜냐? 어업은 면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일반 과세로 하기 때문에 부가시세도 붙고 비싸다는 얘기예요. 어업은 면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근거로 다 면세로 처리하죠. 세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어업은 면세니까. 그래서 배를 이제 짓는 과정들이 보통 보면 건조발주가 나가서 몰드라고 있어요. 선체 이제 틀이죠. 그 틀에서 조선소에서 적층을 FRP라는 강화 유리 섬유를 통해서 적층을 해서 탈영을 시켜서 그걸 뽑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가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들어갈 장소를 미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판은 이제 메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우스라는 건 이제 그 조타시 휠 하우스를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설 수가 있고 어떤 공간들은 좀 주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이제 레이더나 이제 항해 보조 장비, 뭐 쉽게 통신 장비, VH 분부 장비, 레이더, 그 다음에 차량으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GPS 플로터 같은 게 장비들이 전면에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완전히 건조되고 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콤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관련 지부에서 어선 건조 당시부터 1차, 2차, 3차, 5차, 한 7, 8차에 걸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어선 총톤수 증명서와 어선 검사 증서를 교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걸 소유자가 지자체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이 행정사 하시는 분들은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서류를 대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선 등록 절차를 거쳐서 선적 증서가 교부된다. 그 다음에 어퍼가 변경 절차를 통해서 어퍼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주분들은 그걸 가지고 수협에 선체보험, 쉽게 해서 차량으로 치면 자차 보험을 뜻하는 겁니다. 선박이 운항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체보험 같은 거는 정부 보조 50%, 자담 50%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선원 보험. 그러면 그 배의 어선원이, 이건 낚시어선 자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낚시어선인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동부화재 하는 거는 보험이고 수협에서 하는 거는 공제입니다. 보험료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단 쉽게 해서 수협의 공제는 사고가 났을 때, 승선원이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병원에 치료 지불 보증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치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기가 받고 합의서까지 받고 공제에 따라서 공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공제금 청구. 쉽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소유자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신에 동부화재 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 똑같아요. 사고만 접수만 해버리면 보상팀이 걔들이 사고처리팀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면 지불보증부터 시작해서 그 동부화재 측에서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동부화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선주가 있다. 나는 당신한테 다 위임한다.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보험 처리해다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가급적 이제 소유자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어떤 뭐 수협이나 이런 걸 비하하는 조직이 아니고 이 혜택과 보험과 공제의 차이는 뭐냐.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어차피 공제나 낚시어선 공제나 낚시어선 보험은 정부 보조가 없습니다. 100% 자담이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어선원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자가, 어선원 재해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고용하고 있는 선원이 배를 타고 조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하면 1억 5천원의 배상금 최대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다. 그럼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원 재해보장법에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장법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다른 약관을 적용시키라고 되어 있고 그 보장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어선원 보험과 선체보험은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50% 정도입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담 50만 원, 정부 50만 원. 그래서 그거는 일반 보험사에서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이제 완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규제가 완화돼야 조금 더 상품이 원활해지고 한데, 이게 그 어선이다 보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위판 절차,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런 점이 있고. 일단 이렇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이나 이분한테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로 해서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습니다 하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 못해요. 그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건조하는 과정, 어업허가를 매매하는 과정, 중고 선박을 매매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그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신 분 같아요. 와, 역시나 역시군요, 전문가는. 이제 선박 매매를 하려면 그 주소 이전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소 이전을 하러 고남 면사무소에 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안면도 준비됩니다. 선박 매매 때문에 이제 빠르게 주소 이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